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민생 지금 동행, 민심 동행 창당 준비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신은규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제 좀 화내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가느냐, 합류하느냐, 이게 좀 네. 준비 단계냐, 준비 단계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니 절대 따로 하면서 어떻게 이제 합일점이 있으면 같이 해보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열어두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네. 제가 탈당을 10월 25일에 하고요. 그렇죠. 제가 창당 준비 발기인 대회를 11월 1일에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확고하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전 이제 희망이 없고 예. 오히려 국민들 앞에 저는 제가 죄송한 부분 사과하고 또 정말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예.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저는 독자적으로 움직인 건데 나오자마자 언론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와 저와의 관계 때문에 먼저 나와서 집 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자꾸 저한테 씌웠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했을 뿐이고요.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쓴소리 경쟁을 하자라는 의미는요. 당 내에서 경쟁하자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 그렇게 읽혀요. 왜냐하면 그래요? 당 밖에서 할 거면은 한동훈 장관을 지금 건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말 그대로 쓴소리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면 될 일이지 한동훈 장관과 경쟁 구도를 설정하는 건 보수 안의 프레임에서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명했다라는 것은 조금 신당에 대한 무게도 있지만 동시에 여차하면 그냥 이 당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여기서 그냥 더 큰 어떻게 보면 큰 집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여기서 더 정치를 하는 것이 큰 힘을 접수한다. 낫겠다. 접수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특검법이나 이런 거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완전히 지지율이 바닥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도 됐는데도 버틴다고? 이제 이런 식의 그 소위 말하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탈당을 하고 신당을 하는 입장에서는 단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신당을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지금 본인에게 불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27일까지 시간을 딜레이한다라는 것은. 역으로 드라마틱하게 이준석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에게 내가 비대위원장 됐으니까 들어와 다시. 네. 저에게요? 들어와 다시. 두 가지가 세 가지구나. 김기현 대표가 일단 사퇴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장 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저한테 만약에 그 두 개를 전제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에 갈 일이 없고 저는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는 국민의힘은 뭐 정부 여당 포함해서 법률적 심판, 정치적 심판, 이제 저 역사적 심판까지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다시 손을 잡고 한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갈 일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 보수신당의 마지막 그 찜찜함, 보수신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찜찜할 것 같은데 만들고 나면 만들기 직전까지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만들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쭉 떨어져요. 항상 늘. 그래서 아주 직전에 만들거나 선거 직전에 만들거나 늘 이런 일이 되풀이돼 왔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실제로 떨어질 것 같아서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만들 생각도 좀 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헷갈려요. 그 숫자를 모으고 있잖아요. 4만, 5만 계속 포인트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 위기감을 현실로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진짜 나와가지고 당원을 모아버리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지는 않았는데 숫자로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간 양동작전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가공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뭐 가공이든 진공이든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신당이라는 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려운 작업이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확고한 의지와 분명한 신념을 갖고 나와도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신당이라는 거를 너무 좀 가볍게들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 생각이 좀 일단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산업화 아닙니까? 민주당은 민주화잖아요. 그럼 저는 신당하면서 제가 다원화의 가치로 제가 국제화, 분권화, 융복합화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도 시대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서. 그래야지 국민들도 아, 신인규는 다원화라는 가치로 승부를 보겠는 거구나. 또 보수 정당에서 나왔구나. 또 누구는 어떤 가치를 어떤 시대 정신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구나. 이게 나와야 국민들께서도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해 표를 주는데 정직하고 떳떳하네. 네. 아니 근데 그게 난 이런 게 마음에 들어. 맞아.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 부분은 사실은 경쟁이 불가능한 거죠. 심판해 주라. 나는 정직하고 떳떳하게 내 이야기 하겠다. 내 정치 하겠다. 난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도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댓글에 아까 보니까 너무 댓글이 많이 올라와 제가 못 봤는데 민주당에게 굉장히 아픈 댓글이 있었어요. 저 민주당에 신인규 같은 사람이 없는 게 참 안타깝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민주당은 신인규 용해인을 영입해라 뭐 이런 제가 아까 국민의힘에도 갈 일이 없다 그랬는데 민주당에도 제 인생 살면서 갈 일은 없습니다. 네. 둘 다 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저출생 문제, 기후 문제가 사실은 미래 세대가 겪어야 하는 위협들이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실 정치는 기득권만 가지고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렇게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정말 어디로 간들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 안 간다라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의 저런 주장이. 저는 민심동행하고 끝까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탈당해봤지만 시작도 여기서 하고 끝도 여기서 민심이 계속 3,000명밖에 안 따라와. 근데 뭐 어떻게? 3,000명밖에 안 따라와. 아까도 제가 안 그래도 밥 먹으면서 누가 그런 질문해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창당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의도대로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전 정치 그만해야죠. 저는 그럼 정치 그만해야 되는 거고 뭐 어디 가서 또 머리를 수그리고 빌붙어서 할 생각 전혀 없고 저는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겠다니까요.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조회수 많이 나온다는 100만. 아니, 그분들 중에 5천 분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멋있어. 5천 명만 도와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다원화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아까 저도 카페 갔다 왔거든요. 여기 커피숍만 가보세요. 커피가요 다방 커피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닐라 라떼, 뭐 헤이즐넛 라떼 커피 종류만 20개예요. 콜라 가서 사보세요. 펩시 콜라, 코카콜라, 레몬 콜라, 체리 콜라. 제로 콜라.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으로도 요즘은 국민들은 이제 수요가 높아져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스터마이즈, 그 맞춤이라는 것이 요즘은 시대적인 과제고 화두인데 기업에서는 다 그런 거 하거든요. 소비자의 욕구를 찾아가고 맞춤 타겟팅이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유독 정치는 자기들이 딱 진영 갈라놓고 야 너 윤석열이야 이재명이야 선택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 국민들이 누굴 선택합니까? 그렇죠. 지금 딱 그게 여의도 문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하는 민심동행 같은 정당이 국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길이 열리느냐 막히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네, 그게 선거제도 개편인데 아마도 연립형, 병립형. 네, 병립형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권역별 병립형에 합의했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권역별로 민주당은 전혀 그런 거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아까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정치인들 인터뷰를 종합을 해보면. 좀 기괴한 방식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렇죠. 방향. 예컨대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그렇죠. 다양한 비례정당도 출연할 수 있고 근데 그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는 지금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정치 다당제가 실현되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 소비자들이 나도 투표에 참여해서 내가 선택한 만큼의 표를 가지고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 건지 아니면 다 사표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의미 없고 그냥 양당 체제가 공고화되는 방식으로 갈 건지 지금 우리 정치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서 선거법 걱정입니다. 진짜 너무 나빠요.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니 선거 끝나고 그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은 그 이후부터 본인들이 사실상 선거운동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합리하죠. 예, TV에도 나올 수 있고 신문에도 나올 수 있고 후원금도 없고 그리고 끝까지 하잖아. 그리고 쭉 끝까지 상시 하다가 선거운동을 하죠. 상시 선거운동 하다가 선거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한 60일 만들어 놓고 이때만 신인들은 할 수가 있어. 맞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보좌진도 없고 자기들은 세금 받는 보좌진 9명씩.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기득권이 유리하지. 그렇죠. 현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는 하지 마. 그리고 정치인은 혐오스러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게. 쳐다도 보지 마. 우리끼리 해먹을게. 이런. 일단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려 그래 초선들은. 아니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그것도 다 싹 뜯어고칠 거거든요. 이미 정치개혁 10대까지 다 있습니다. 다 뜯어고칠 건데 아까 좀 제도 말씀하셔서 아마 제가 제일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정치인들한테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가 제로예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만약에 연동형으로 유지를 해도
이분들 어차피 위성정당 만들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차피 대기업이 골목상권 들어와서 통닭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어차피 그럴 분들이다. 그러니까 저 기대가 없고 병립형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저는 제도는 어떻게든 빨리 짜라. 뭐 어차피 야합할 걸로 전 예상하기 때문에 빨리 야합해라. 그럼 저는 그 제도 하에서요. 국민들이 주시는 표 가지고 만족하면서 뭐 몇 석이 들어가든 저는 물론 비례정당은 제가 득표 1등을 공헌을 했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다 솔직히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히딩크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오대영 감독 아닙니까 이름이 본명이 오대영이잖아요. 예. 이분이 히딩크 감독이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라고 하고 4강에다가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기적이라는 거는 저에게도 열려있는 하나의 찬스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에 대해서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알아서 하시라. 대신에 정말로 100년짜리 명품 정당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께 신뢰만 드리고 제가 이 취재 편의점에 더 자주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이 알려서 저는 국민들께 선택권을 보장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희 거 보여드리고 좋으시면 찍는 거고 살려주시면 저 정치 더 하는 거고 만약 안 살려주시고 야 그거 별로다. 그러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죠. 그거는 민심 100% 외치고 나왔는데 민심이 거부하면 그럼 저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쿨한 정치가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 정치는 아니니까 예,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생 정치인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치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내년에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정치형으로 부추긴나? 연합 정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불가능할 것이다. 연합 정치, 반윤연대? 네, 반윤연대 이런 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과반해야 된다라고 민주당 일부가 생각을 하는 거. 그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양당 정치가 공고화되는 거고 87년 체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다당제를 통해서 연합 정치가 가능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정치 실험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꽉 짜여진 형태에서 너 아니면 나 죽기 아니면 살기 뭐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되니까 끊임없이 퇴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대선 구호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랬잖아요. 지금 저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때 한 2달 전인가요? 어떤 미국의 한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면서 머리를 쥐어잡고 야 한국은 망했네요. 이 소리를 지르는 게 그 밈화돼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렇죠. 아니 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봐도 한국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사자인 우리들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안 됩니다. 지금 이거 해결 안 하면은 당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도 저도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권한을 주시면 얼마나 신인규가 잘하는지는 체크를 받아야 될 문제인데 저는 딴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인구 위기라든지 아까 기후 위기라든지 정말 우리 사회가 종합적으로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복합 위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지화를 하고 딴소리 자꾸 할 때 뭐 야 너 주민등록증 몇 살이야 까봐 이거 가지고 싸울 때 제가 가서 어르신 이러시지 마시고요. 지금 인구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국회가 그나마 정상화로 의제 설정이라도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해결로 가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럼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고 저도 대안이 있습니다. 그럼 경쟁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인구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얘기를 하죠 국회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답답하고 미래 세대를 이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이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짊어지고 가야 되나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깝깝하고. 네,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이 개별 국회의원들 의원실마다 쭉 굉장히 많은 정책 토론회도 하고 정책 생산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언론이 잘 다뤄주질 않습니다. 예컨대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 출마한다. 한 바닥 씁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가서 사진 3시간 찍었다. 2바닥 씁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하신 인구 소멸 문제라든가 뭐 지방 소멸의 문제라든가 이 심각한 격차 사회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안 써요. 안 쓰고 그런 거 쓰면 사람들이 재미없어해. 조회수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다뤄. 그러니까 의제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영방송이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도 그나마 했었죠. 네, 그나마 했었지만 그마저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정권 찬양 방송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들이 이제 뭐 수신료도 분리수거 한다고 하긴 하지만 예. 수신료를 내서 사실은 뭐 BBC 같은 데는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제대로 된 품격을 갖춘 방송 혹은 또 그런 언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루해도 독일은 하루 왼종일 토론하는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도대체 지금 뭐 우리가 시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독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루 왼종일 토론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언론의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되게 중요한 이슈가 취재 편의점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고 좀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들이 네. 따라오게. 최경영 TV 네, 최경영 TV에서 잘 만들고 꼭 좀 반영 좀 해주십시오. 바로 또 이렇게 홍보로 훅 들어오시는. 너무 중요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았고 뭐 다루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좌뇌 우뇌 그것부터 딱지를 붙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했네, 윤석열 정부 때 하고 있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했네, 문재인 정부 때 했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현실적인 것도 있고 비현실적인 것도 있을 텐데, 그거를 논의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장의 에너지 정책, 이민 정책, 인구와 관련해서도 이민 정책도 그 당장에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유권자들 표 떨어지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본인들 표 어떻게 좀 얍삽하게 올릴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콩수, 김포, 예. 공매도 이런 거. 그렇죠. 그거 정말 얍삽한 짓이거든요. 나쁜 정치. 예. 정치. 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안 김포나 속아야 공매도 이런 게 안 속죠. 그게 일종의 이제 포퓰리즘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저 의지 하나만 짧게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소위 말해 새로운 정치 세력 만들겠다 다들 비웃죠. 왜냐하면 아니 뭐 당 경력도 상근 부대변인밖에 한 게 없고 무슨 정치적 자산이 있어서 당을 만들겠다고 덤비냐. 저는 사실 그런 비판은 뭐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요.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적대적 공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독과점이거든요. 근데 경제학에서 독과점만큼 나쁜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독과점을 독과점을 깨려면요. 제가 안 할 테니까 누구라도 나와서 당 좀 만드세요. 근데 안 만들어요, 아무도. 그럼 안 깨지잖아요. 그 저라도 용기 내서 나왔는데 아니 나왔으면 좀 도와주거나 격려라도 해주기는커녕 아예 안 될 건데 계란으로 바위를 혼자 치냐. 네 혼자 모양 잡냐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삼지대 할 때마다 지금까지 저는 빅텐트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념 혼합적으로 그냥 그 선거만 모면하고자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 집착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를 떴다방 정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떴다방식으로 장 있으면은 또 기회주의자들 모여가지고 당 만들고 이합집산 또 흩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김기현이 그 빅텐트 이야기했는데 뭐 그것도 슈퍼 빅텐트라던데 큰 떴다방이죠. 큰 떴다방. 대기업 떴다방.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당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근데 새로운 정치 세력도 유지가 안 돼요. 계속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편의점 나와서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게 전 떴다방 안 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널 어떻게 믿냐? 지금 제가 나온 사람들 중에 최연소 창준위원장이에요. 제가 38입니다 올해. 예. 그럼 국민의힘에 초선들 들어오는 나이가 보통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60세에 들어와요. 장차관 다 하고 이모작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들 나이로 보면 전 20년의 세월을 꽁으로 얻은 거예요. 그럼 저는 20년만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볼 몰아볼 테니까 한 번만 좀 믿어봐 달라. 이거 제가 딴 마음 안 먹고 20년만 제 젊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마치 뭐 신용대출 하듯이 국민들께 소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떴다방을 안 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 비전과 가치를 공고히 해서 정말 100년짜리 명품 정당 한 번만 만들어 보자. 그럼 저는 그 정당이 제가 만들어서 제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당이 건강하게 발전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바꾸는 유용한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떴다방과 빅텐트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 얘기할 때 저는 정말 좀 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 좀 안 해야 됩니다. 정말로 당에서. 신인규 최고다. 민심동행 나도 구독했습니다. 비전이 기대돼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엄청나게 댓글들을 많이 달고 계십니다. 신 변호사님 참 그렇죠. 네. 정직해서 정직하고 솔직해서 최강시사 때부터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정말 절박해요. 제작진까지 웃게 만드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오늘 1시간이었죠. 네, 뭐 15분 정도가 지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불청객은 아니었죠. 취재 편의점. 너무 좋았어요. 아니 지금 들어와서. 이런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거 하면 최경영 TV 하면 가끔 뭐 이렇게 서로 간에 혼합 방송. 좋죠. 예. 제가 그 콜라보로 이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큰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우리 댁으로 모실 수는 없고 그 기자분들이랄지 뭐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은 우리 집으로 모셔도 괜찮지 않나. 놀러와 컨셉이에요. 좋네요.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저는 최장신 뉴스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그 공영방송 상황도 딱 요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착각하시는 이동관 방송위원, 지금 대통령실 아니시죠? 방송위원장,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공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미디어 효과 이론을 잘 보시고 정치검을 잘 보시면 미디어를 장악한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그러면 북한이겠죠. 근데 북한이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효과가 없다. 근데 효과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할까?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게다가 명분에도 맞지도 않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다시 한 번만 돌아보시고 그냥 냅두세요. 저 KBS 다시 안 돌아갈 테니까 그분들의 자유는 좀 허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예, 취재 편의점은 또 앞으로 시작하게 될 최경영 TV도 진실의 편, 약자의 편, 사실의 편에서 끊임없이 정론 집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